이러다 병원비가 더 나오겠어.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택배 박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쑤십니다. 3년 전 사고로 다친 다리예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아파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지금 제 일이니까요. 월급 180만 원. 이게 제 수입의 전부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거리를 누볐습니다. 하루에 50건씩 배달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었죠. 이게 제2의 인생이다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건당 배달비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았어요. 라이더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였죠. 항의할 곳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파손됐고요. 수리비 8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자차 수리와 휴업 손실은 보상이 안 됐어요. 6주간 일을 못했습니다. 수입이 제로가 됐어요.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썼습니다. 복귀했지만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를 오래 타면 통증이 왔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어요. 수입도 반으로 줄었고요. 2024년 여름 저는 라이더를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60세입니다. 저는 30년 택시를 운전하다가 과잉 공급으로 수입이 반토막 나서 배달 라이더로 전업했어요. 오토바이를 1,500만 원 주고 샀고 장비에 5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3년 동안 일했지만 사고로 800만 원, 의료비로 400만 원을 날렸어요. 오토바이를 팔 때는 3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총 손실 3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플랫폼은 라이더도 착취합니다. 건당 배달비를 일방적으로 깎고 사고가 나면 모든 비용을 라이더가 부담해요. 아프면 수입이 제로가 되고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저는 이 함정에 빠져서 3년 동안 몸을 망쳤어요. 2021년 봄 저는 30년 하던 택시를 포기했습니다. 과잉 공급 때문에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58세에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배달붐이 한창이었습니다. 쿠팡이츠 라이더 모집 공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 없음, 하루 8시간에 40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였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장비를 샀어요. 첫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었어요. 택시보다 낫다 생각했죠. 하지만 건당 배달비가 떨어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사고가 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오토바이를 처분했어요. 1,500만 원 주고 산 걸 300만 원에 넘겼습니다. 사고 난 흔적 때문에 헐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달 플랫폼이 어떻게 라이더를 착취하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30년 택시를 운전한 베테랑이 배달 라이더로 전업했다가 건당 단가 하락과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퇴직 후 배달 라이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토바이를 사기 전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이츠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건당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착취 기계였어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60세입니다. 1991년 29살에 택시 면허를 땄어요. 서울 강남 지역에서 30년간 택시를 몰았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1억 원 주고 샀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전성기에는 한 달에 500만 원까지 벌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 미숙이는 마트 계산대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부부가 합치면 월 700만 원 정도였죠. 딸은 32살로 결혼해서 일산에 살고 아들은 28살로 회사 다니며 혼자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2019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카카오티, 우버,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은 택시 대신 지하철이나 공유 킥보드를 탔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심각해졌어요.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택시를 탈 일이 없었거든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25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뭐야? 30년을 해왔는데 더 큰 충격은 면허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1억 원 주고 산 개인 택시 면허가 6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40%가 증발한 거죠. 2021년 봄,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택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을 것인가. 58세에 재취업은 불가능했어요. 택시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지인 김영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처럼 택시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철수야, 나 요즘 배달 라이더 해. 배달 라이더? 응. 쿠팡이츠?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거야. 그게 돈이 돼? 한 달에 400만 원은 벌어. 택시보다 나아. 400만 원. 지금 제 택시 수입의 2배에 가까웠어요. 형수 형님,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 없어. 나도 57세인데 잘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요? 택시 30년 한 사람이 오토바이 못 타겠어? 우리 도로 다 외우고 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서울 강남 지역 골목길까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서 쿠팡이츠 라이더 모집 공고를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하루 8시간 근무 시 40만 원 수입 가능. 본인 오토바이만 있으면 시작 가능. 하루 40만 원이면 한 달에 1200만 원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벌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절반만 벌어도 600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택시 접고 배달 라이더 해볼까? 배달 라이더요? 오토바이 타는 거요? 응. 요즘 배달 붐이라 돈이 잘 된대. 나이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30년 운전한 사람이 오토바이 못 타겠어? 도로는 다 외우고 있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지금 택시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배달 라이더 할까봐. 아빠, 오토바이는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빠가 30년 운전했는데 뭐.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 면허를 팔고 배달 라이더로 전업하기로 한 거예요. 택시 면허를 6천만 원에 금매로 내놨습니다. 2주 만에 팔렸어요. 1억 원 주고 산 면허를 6천만 원에 넘긴 거였죠. 4천만 원 손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기로 했어요.
배달 라이더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쿠팡이츠가 건당 배달비를 일방적으로 깎을 거라는 것을, 사고가 나면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저 30년 택시를 운전한 베테랑 운전자였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만 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믿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오토바이를 사러 갔습니다. 용산 오토바이 매장에 갔어요. 여러 종류의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죠. 배달용으로 찾으세요? 네. 쿠팡이츠 하려고요. 그럼 125cc가 좋습니다. 혼다 PCX 추천드려요. 혼다 PCX는 1,50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배달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연비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면허는 이종 보통으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택시 운전으로 이종 보통 면허가 있었어요. 따로 면허를 딸 필요가 없었죠. 그럼 이걸로 주세요. 계약금 500만 원을 내고 일주일 후 오토바이를 인수했습니다. 다음은 보험이었어요. 오토바이 보험은 자동차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연 3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비싸요? 오토바이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보험은 대인과 대물만 커버하고 제 치료비나 오토바이 수리비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차 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자차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 안 드십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결정이었죠. 장비도 사야 했습니다.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배달 가방을 샀어요. 헬멧이 30만 원, 장갑 5만 원, 보호대 10만 원, 배달 가방 15만 원. 합쳐서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름 장비, 겨울 장비 따로 사니까 총 2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오토바이 1,500만 원, 보험 300만 원, 장비 200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이었어요. 택시 면허 판 돈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쓴 거였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등록을 했습니다. 앱을 깔고 신청서를 냈어요. 3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3일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앱 사용법을 배웠어요. 주문 받는 법, 픽업하는 법, 배달 완료하는 법.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둘째 날은 안전 교육이었어요. 헬멧 착용, 신호 준수, 우천시 주의사항 같은 거였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사고 나면 전부 본인 책임입니다. 쿠팡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내가 30년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겠어? 생각했거든요. 셋째 날은 실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봤어요. 강남 지역에서 치킨집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아파트에 배달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데 30년간 택시로 다닌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어요. 골목길까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정식으로 배달 파트너가 됐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첫 배달을 나갔어요. 오전 10시에 앱을 켰습니다. 배달 가능 버튼을 눌렀어요. 5분 후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딩동. 알림 소리가 났어요. 강남역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픽업해서 2km 떨어진 아파트로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배달비 4,500원. 시작이다. 분식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받았어요. 배달 가방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현관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달 완료. 4,500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첫 배달 성공. 그날 하루 종일 배달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 동안 30건을 배달했어요. 건당 평균 4,500원이었습니다. 30건이면 13만 5천 원. 하루에 13만 원 넘게 번 거였어요. 이 속도면 한 달에 400만 원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첫날 13만 원 벌었어. 잘했네요. 힘들진 않았어요? 괜찮아. 택시 때보다 자유로워. 정말 그랬어요. 택시는 손님을 기다려야 했지만 배달은 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30건씩 배달했어요. 하루 수입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데? 두 번째 주에는 요령이 생겼어요. 어느 시간대에 주문이 많은지, 어느 지역이 배달비가 좋은지 알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11시에서 1시, 저녁시간 6시에서 8시가 가장 바빴어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면 효율이 좋았습니다. 새벽 배달도 시작했어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배달비가 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잠은 줄었지만 수입은 늘었어요. 한 달 후 첫 달 정산을 해봤습니다. 총 배달 950건, 건당 평균 4,800원, 총 매출이 456만 원이었어요. 456만 원.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벌어요? 응. 택시 때보다 훨씬 많아. 하지만 여기서 비용을 빼야 했어요. 유류비가 한 달에 150만 원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정비비 50만 원, 보험료 25만 원을 빼니까 231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다 자영업자라 4대 보험을 제가 전부 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쳐서 한 달에 125만 원 정도 나갔어요.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다시 해봤는데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하지만 첫 달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면 하루 50건씩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달엔 더 잘할 수 있어.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새벽 배달도 병행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추가로 3시간을 더 일했죠. 총 하루 13시간을 일한 셈이었어요. 건당 배달비가 평균 5,000원이었습니다. 새벽에는 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50건을 배달하면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750만 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데 7월 매출이 7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류비 150만 원, 정비비 50만 원, 보험료 25만 원을 빼니까 495만 원이 남았어요. 4대 보험 125만 원을 빼면 370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 370만 원. 택시 때 250만 원에 비하면 120만 원이 늘어난 거였어요. 게다가 아내 마트 월급 200만 원을 합치면 부부가 한 달에 570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게요. 당신 얼굴이 밝아졌어요. 8월에는 더 좋았어요. 휴가철이라 배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주문이 쉴 새 없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60건까지 배달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30만 원을 벌었어요.
이러다 떼돈 벌겠는데 8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비용을 빼고 손에 쥔 돈이 420만 원이었어요. 9월 추석 특수가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배달비가 평소보다 50% 올라갔어요. 건당 7,000원에서 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3일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70건씩 배달했습니다. 3일 동안 100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제2의 인생이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택시를 접고 라이더로 전업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 11월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어요. 매달 매출 750만 원, 손에 쥐는 돈 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동네 지인들을 만나면 자랑했어요. 철수야, 요즘 어때? 잘 돼. 한 달에 400만 원 벌어. 대박이네. 나도 택시 접고 라이더 해볼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12월은 특히 좋았어요. 연말이라 회식 배달이 많았거든요. 치킨, 피자, 중식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8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손에 쥔 돈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3년 안에 투자금 다 건지고도 남겠어. 2021년 한 해를 정산해 봤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매출이 4,620만 원이었어요. 비용을 다 빼고 손에 쥔 돈이 2,37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395만 원을 번 셈이었죠. 이거 정말 대박인데?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2년이면 투자금 회수하겠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거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5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30년 택시 운전으로 단련된 체력이라 하루 13시간 오토바이를 타도 버틸만 했어요. 주변 라이더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배달 대기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50대, 60대였습니다. 형님, 요즘 잘 되시죠? 그럼 한 달에 400은 벌어. 저도요. 이거 진짜 괜찮네요. 다들 비슷하게 잘 되고 있었어요. 12월 말 연말 정산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022년에는 더 잘 될 거야. 월 5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2022년부터 건당 배달비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라이더가 너무 많아져서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 것을, 2021년 겨울 쿠팡이츠에서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배달 파트너 수수료 조정 안내. 건당 배달비가 조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뭐야, 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금 조정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쿠팡이츠가 라이더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2년 1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당 배달비가 떨어진 거예요. 5,000원 하던 게 4,500원이 됐습니다. 어떤 건 4,000원까지 내려갔어요. 왜 갑자기 배달비가 줄었지? 쿠팡이츠 공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는다는 거였죠. 항의할 곳도 없었어요.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배달비가 줄어들었나요? 배달 파트너가 많아져서 조정됐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수입이 줄잖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협상할 여지도 없고 항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죠. 실제로 라이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배달 대기하는 곳에 가면 오토바이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처럼 택시를 접은 사람들, 자영업을 망한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모두 라이더로 몰려든 거였어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경쟁이 심해졌어요. 주문 알림이 뜨면 0.5초 안에 클릭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다른 라이더가 먼저 가져갔어요. 이거 완전 전쟁이네. 하루 배달 건수가 50건에서 40건으로 줄었습니다. 건당 4,500원이면 하루 18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540만 원. 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줄어든 거였죠. 2월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건당 배달비가 또 떨어졌어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하루 40건에 건당 4,000원이면 16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480만 원.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28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11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어요. 여보, 이러다 택시 때만도 못하겠어. 조금만 더 버텨봐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배달하기로 했어요. 하루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새벽 배달도 더 많이 했어요. 60건을 배달하면 하루 24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720만 원.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370만 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9세 나이에 하루 15시간 오토바이를 타는 게 무리였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앉아서 운전하니까 디스크가 오는 것 같았어요. 목도 뻐근했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먹으면서 버텼어요. 하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름 폭염이었어요. 7월, 8월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햇볕 아래서 배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헬멧 안이 찜통 같았어요. 한 번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물을 계속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수입이 제로가 되니까요. 12월 한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하 10도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는 게 고문 같았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핸들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기 장갑을 샀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상 걸릴 뻔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정산해 봤습니다. 총 매출이 6,240만 원이었어요. 비용을 다 빼고 손에 쥔 돈이 3,060만 원. 한 달 평균 255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140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 속도면 투자금 회수는커녕 적자가 날 수도 있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년엔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2023년 3월 15일 제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새벽부터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비를 입고 배달을 나갔어요. 비 오는 날은 주문이 더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해서 배달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강남 테헤란로에서 배달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빗길이라 미끄러졌어요.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바닥에 쓰러졌어요. 오른쪽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어요. 으악!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게요. 119 구급차가 왔어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비골골절입니다.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깁스하고 6주는 쉬셔야 해요. 6주. 한 달 반을 일을 못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수입이 없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번 일주일 통원 치료까지 합쳐서 의료비가 400만 원 나왔어요. 실비 보험이 있었지만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였어요. 사고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오토바이 우측이 완전히 파손돼 있었어요. 거울이 부러지고 페인팅이 벗겨지고 라이트가 깨졌습니다. 정비소에 가져갔어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수리비가 800만 원 나옵니다. 800만 원이요? 네. 프레임까지 휘었거든요. 보험을 들긴 했지만 자차 보험은 안 들었어요. 대인, 대물만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제 오토바이 수리는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800만 원을 제가 다 내야 한다고요? 네. 자차 보험 안 드셨잖아요. 망연자실했습니다. 의료비 100만 원, 오토바이 수리비 8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6주간 수입이 제로라는 거였습니다. 한 달 반이면 550만 원 정도의 수입 손실이었어요. 총 손실이 1,4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누워서 깁스한 다리를 보며 울었어요. 59세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다 나으면 다시 하면 돼요. 6주 동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제 월급 있잖아요. 그걸로 버티면 돼요. 아내 월급 200만 원으로 2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적금을 깨야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5월 초 깁스를 풀었어요. 6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3개월 정도는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3개월을 더 쉴 수는 없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5월 중순부터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오래 타면 통증이 왔어요. 2시간만 타도 다리가 저렸습니다. 3시간 타면 통증이 심해졌어요. 하루 15시간은 불가능했습니다. 8시간으로 줄였어요. 배달 건수도 60건에서 35건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수입이 14만 원. 한 달이면 420만 원.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이 2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작년보다 35만 원이나 줄어든 거였습니다. 이러다 못 먹고 살겠는데 2023년 7월 다리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절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계속 무리하시면 재골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수입이 제로니까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하루 3번 식후마다 먹었어요.
7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햇볕 아래서 배달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됐어요. 헬멧 안이 찜통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한 번은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늘에서 쉬었어요. 이러다 죽겠는데? 8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염이 계속됐어요. 하루 8시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6시간으로 줄였어요. 배달 건수가 35건에서 25건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수입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손에 쥐는 돈이 1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건 알바보다 못하잖아. 9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 높음, 당뇨 전 단계, 무릎 관절염 시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러다가 큰일 나요. 혈압약 드셔야 하고 운동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오토바이 타시면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60세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12월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핸들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기 장갑 2겹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발도 얼어붙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동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2024년 1월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건당 배달비가 또 떨어진 거예요. 4,000원에서 3,5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쿠팡이츠 공지만 떴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루 25건에 건당 3,500원이면 87,5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62만 원. 손에 쥐는 돈이 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건 아예 장사가 안 되잖아. 3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관절염이 진행됐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요? 나이가 있어서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늦출 수만 있어요. 무릎에 물이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건요? 그건 최악입니다. 무릎에 계속 충격이 가거든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몸이 안 되겠어.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내가 울먹였어요. 그래요. 그만해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2024년 6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팡이츠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2024년 7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탈퇴했습니다. 앱을 지웠어요. 3년간 매일 켰던 앱을 지우는 게 허전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팔기로 했어요. 중고 매장에 가져갔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직원이 오토바이를 살펴봤어요. 사고 난 흔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네요. 300만 원 드릴게요. 300만 원이요? 1,500만 원 주고 산 건데요. 3년 됐고 사고도 났잖아요. 이게 최선입니다. 5분의 1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비도 다 정리했어요. 헬멧, 장갑, 배달 가방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50만 원 받았어요. 총 회수 금액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2천만 원 중에서 17.5%만 건진 거였어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0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구인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60대 가능, 월급 180만 원, 숙소 제공.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입니다. 오시죠. 내일 면접 가능하세요? 다음 날 면접을 봤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경비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택시 운전했고 3년간 배달 라이더 했습니다. 체력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안 좋지만 경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죠. 합격했어요. 7월 말부터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갔어요. 작은 방 하나가 제 거처였습니다. 침대, 책상,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주차를 관리했어요.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오토바이보다는 나았습니다. 비를 맞을 일이 없었어요.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될 일도 없었고요. 사고 위험도 없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 라이더 때 최악일 때보다는 100만 원 많았어요. 아내 마트 월급 200만 원을 합치면 부부가 한 달에 380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라이더 전성기 때 570만 원보다는 190만 원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여보, 지금이 더 마음 편한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사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몸도 덜 아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다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안 타니까 무릎에 무리가 안 갔거든요. 가끔 배달 라이더들이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지. 어느 날 밤 라이더 한 분이 경비실에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러세요. 화장실에서 나온 후 그분이 말했습니다. 경비 일 어때요? 배달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배달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분이 나간 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6개월째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월 18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입니다. 딸이 가끔 연락합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금 일도 나쁘지 않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이제는 안전하게 일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이 나았습니다. 오토바이 탈 때는 매일 사고 걱정, 건강 단가 걱정, 체력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6개월간 경비로 일하면서 저는 제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건당 배달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엔 5,000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 4,500원, 1년 후 4,000원, 2년 후 3,500원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항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쿠팡이츠는 시장 상황에 따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라이더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건 구조적 착취였어요. 건당 단가를 계속 깎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더 과잉 공급이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자들, 자영업 망한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모두 라이더로 몰려들었어요.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요. 오토바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라이더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고 건당 단가가 떨어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세 번째는 사고 위험과 비용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비, 눈, 한파, 폭염 상관없이 배달해야 했어요. 날씨가 나쁠수록 주문은 많았지만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넘어지면 모든 비용이 본인 부담이에요. 자차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 안 들거든요. 저도 안 들었다가 800만 원 날렸습니다. 사고 나면 치료비도 제 돈, 오토바이 수리비도 제 돈, 못 일한 기간 수입 손실도 제 몫이었어요. 네 번째는 60대 체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오토바이 타는 건 젊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허리, 무릎, 목, 어깨가 다 망가져요. 저는 무릎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다리 골절 후유증도 남았고요. 건강을 잃으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수입이 제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4대 보험 본인 부담이라는 점이었어요. 자영업자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전액 제가 냈습니다. 한 달에 125만 원 정도 나갔어요. 매출이 줄어도 고정으로 내야 했죠. 회사원은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라이더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젊은 라이더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달했어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건수를 소화했습니다. 저는 점점 뒤처졌어요. 주문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플랫폼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택시기사도 착취하고 자영업자도 착취하고 라이더도 착취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똑같아요. 쿠팡이츠도 배민도 본질은 같습니다. 건당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플랫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라이더는 부품일 뿐입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에요. 이제 제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당 배달비는 계속 떨어집니다. 5,000원이 3,500원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항의는 불가능합니다. 라이더 과잉 공급은 피할 수 없어요. 진입 장벽이 낮아서 계속 사람이 몰려듭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사고 나면 모든 비용이 본인 부담입니다. 자차 보험 안 들면 수백만 원 날릴 수 있어요. 치료비, 못 일한 기간 손실까지 전부 제 몫입니다. 60대에 하루 10시간 오토바이는 무리예요. 체력 한계가 빠르게 옵니다. 무릎, 허리가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4대 보험 본인 부담이라 실수령액이 적습니다. 매출의 20%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요. 플랫폼은 라이더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품으로 취급할 뿐이에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입니다. 새벽 5시 경비실에서 일어납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생각해요. 3년 전 저는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었어요. 쿠팡이츠 덕분에 성공한 줄 알았죠. 착각이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저를 살린 게 아니라 천천히 죽인 거였어요. 건당 단가를 조금씩 깎고 사고 비용을 전부 떠넘기고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주문이 들어온다는 사실에만 만족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건당 배달비가 떨어졌을 때, 라이더가 급증했을 때, 체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를 반복했죠. 결국 사고가 났고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3년 전보다 220만 원이 줄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사고 걱정이 없어요. 건당 단가 걱정도 없고 체력 한계 걱정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아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안전합니다. 그게 60세 나이에 맞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착취 기계예요. 쿠팡이츠든 배민이든 플랫폼은 라이더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건당 단가만 뽑아낼 대상으로 볼 뿐이에요. 건당 단가를 계속 깎고 사고 비용을 떠넘기고 체력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퇴직 후 배달 라이더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합니다. 건당 배달비와 사고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체력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달 라이더로 떼돈 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일하면 일할수록 체력만 갉아먹히는 구조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